자신이 몸담을 직업과 직장을 찾는 것은 개인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선택 후에는 그것을 꾸준히 유지해가는 것도 꽤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통해 소위 전문성이라는 것이 확보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전문성을 키우는 과정을 힘들어하고 전문성을 갖춤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열매에만 관심을 둔다. 제사보다 제밥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오랫동안 방송작가로 활약하며 수많은 히트작을 만든 김수현 작가의 일갈이 떠오른다. 김수현처럼 쓰고자 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김수현처럼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많아진다고.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살다 보면 왜 나한테만, 왜 나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나만 빼고 다들 행복한 것 같고 나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듯한 혹은 뒤처져 있다는 생각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지죠. 위로라도 받고 싶은 마음에 누군가를 찾아보지만 가족들은 너무 가깝다 보니 네가 고생을 안 해서 배가 불러서 정신 못 차린다고 오히려 핀잔을 듣기가 쉽습니다. 또 내 사정을 잘 모르는 타인들한테는 속속들이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어설피 얘기를 꺼내놓고 보면 남의 다리 긁는 듯한 말을 위로랍시고 해줍니다. 근데요,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마음 안 겪으며 사는 사람들 없고요. 심지어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더 많기도 합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다독이며 다시 일어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소개드릴 책은 내가 나를 위로할 때입니다. 저자인 김나위 씨는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에서 동양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김나위 경영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강연, 집필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행복한 삶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좌충우돌하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만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자기 삶의 영역에서 벼락 같은 사건을 겪고 크고 작은 상처를 입는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큰 아픔인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걸음이 된다. 그래서 실패해보지 않았다면, 바닥을 처참하게 찍어보지 않았다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절절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의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진짜 인생을 모르는 거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크고 작은 풍파를 겪으면서 우리는 문득 생각한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간다. 행운도 그냥 오지 않는다. 기막히게 운 좋은 사람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데도 타인에게 다가온 행운이나 좋은 기회는 그저 쉽게 얻은 거라고 폄하한다. 행운이나 절호의 찬스는 절대 공짜로 얻을 수 없다. 반드시 뭔가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다. 크든 작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소요된 시간이 짧든 길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얻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행운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 기막히게 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행운은 호락호락하게 오지 않는다. 아무런 노력도 없는 나를 행운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맡겼던 운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을까? 기막힌 정도는 아니더라도 기다리던 기회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망스럽게도 정답은 없다. 그럼에도 나는 독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스스로 행운의 주인공이 되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역전의 명수처럼 자신의 삶과 인생을 반전하기 위해서는 한 방 크게 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삶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결국 기막히게 좋은 기회는 하루 중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중 하나니까요. 살면서 돈벼락 맞는 것 같은 대박 행운은 아마 1등 복권에 당첨될 정도의 확률일 겁니다. 벼락 맞을 확률보다 100배나 낮다는 이 행운을 바라기보다는 저자의 말대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만나게 되는 좋은 기회와 운이 더 값진 게 아닌가 싶네요. 이 책은 그렇게 혼자 울지 마. 넌 위로받을 자격이 충분해. 천천히 가도 괜찮아. 이렇게 세 챕터 안에 31개의 글이 담겨 있는데요. 셀프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께 위로가 될 만한 글들을 간추려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햇빛보다 천둥 번개를 더 기억해. 친구들 사이에서 Y는 머피의 법칙에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으로 통한다. 학생 때부터 그의 운수 나쁨은 우픈 사건으로 두고두고 입에 오르내렸다. 책상 위에 올려둔 지갑이 몇 초 사이에 없어지고 예쁘게 파마를 했는데 우산이 없어 비를 쫄딱 맞고 세차하면 비가 오고 어렵게 취업했는데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퇴사하면 회사 주가가 대박을 치고 집을 사면 집값이 떨어지고 집을 팔면 집값이 오르는 등 그의 일화는 드라마를 찍어도 몇 편은 나올 정도다. 평화롭던 일상이 깨지면 어떤가? 짜증스럽고 화가 나는 건 당연지사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것이냐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조상이나 전생까지 들먹인다. 하지만 Y는 달랐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얼굴을 잠시 찌푸리기는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웃어넘겼다. 나의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해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울 만한 일도 Y는 평온하게 대처했다. 나를 비롯해 친구들은 Y의 초긍정 마인드가 너무 신기했다. 우리의 걱정과 호기심에 대해 Y는 이렇게 답했다. 좋게 생각해도 나쁘게 생각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더라. 굳이 나쁘게 생각해서 내 마음을 괴롭힐 필요가 있겠어? Y는 스스럼 없이 웃음을 지었다. 그러면서 좋은 일도 많아. 그런데 안 좋은 일만 소문나서 그렇지. 맨날 나쁜 일만 일어나면 어떻게 사냐? 라고 하였다. Y의 마음이, 그 웃음이 참 멋졌다. Y의 말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가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바람이 우리의 허락을 받고 얼굴을 때리는 게 아니듯 일들은 나와 상관없이 일어난다. 그렇기에 단지 내 마음이 평온하게 그 일들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불어닥치는 바람을 결국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할 수만 있다면 내 발을 절망의 늪에 빠뜨리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좋은 일과 나쁜 일 중 우리의 뇌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쁜 일이며 안 좋은 일의 전파력이 좋은 일의 전파력보다 훨씬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에서도 남의 삶에서도 불행을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비바람과 천둥 번개도 있지만 짱짱하게 햇빛이 비치는 날도 있다. 우리의 뇌가 비바람과 천둥 번개를 더 잘 기억하는 것일 뿐이다. 주변과 세상 일에 대해 알아갈수록 행운이든 불행이든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지혜가 생긴다. 또한 지금의 불행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된다. 바닥을 치면 위로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는 말이 밑도 끝도 없다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현실에서 증명되곤 한다. 지금 힘들다 하여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위로 같지 않은 말을 위안 삼으며 살다 보니 불행이 바닥을 찍고 나자 생각지 못했던 행운도 만나게 되었다.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다고,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이 위태롭기만 하다고, 나에게만 불행이 닥쳐오는 것 같다고 하는 따위의 생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당장 멀리 보기 힘들겠지만 속는 셈치고 한 번만 더 선인들의 말을 믿어보자. 먼 훗날 저주 같았던 내 삶이 선택받은 행복의 삶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내 볼을 꼬집고 싶은 순간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계속 갈 수만 있다면. 내 아이를 천재나 영재로 키우고 싶은 엄마들은 에디슨의 이야기를 무척 좋아한다. 에디슨은 어릴 때 언어 발달이 늦었고 산만한 행동 때문에 집중력 또한 낮았다. 결석조차 지나치게 많은 그야말로 문제아였다. 바보로 낙인 찍혀 학교까지 그만두었다. 뭐 하나 잘하는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아이였다. 그런 그가 평생토록 이뤄낸 업적은 대단하다. 특허만 1093개이고 전등과 전축 등 획기적인 발명품도 만들었다. 전기를 발명하기까지 2만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 끈질긴 노력이라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그는 평생 실패를 거듭하면서 성공에 이르렀다. 많은 이가 에디슨을 칭송하면서도 실패의 쓴맛으로 점철되었던 기나긴 여정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고난의 결과물인 수많은 특허와 발명품, 업적에만 초점을 둔다. 물론 내 아이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린다면 부모로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겠지만 그러자면 숱한 실패로 좌절하는 아이의 모습도 지켜볼 줄 알아야 한다. 천재는 태어나기도 하지만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며 천재를 만드는 것은 바로 고난이다.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무조건 빠른 속도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연습하다 넘어졌을 때 무엇보다 배워야 할 것은 다시 일어서는 법이다. 그래야 다시 걸을 수 있다. 절절한 사랑에 실패하더라도 뒤돌아서며 인연의 끈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새롭게 다가오는 인연도 맞이할 수 있다. 누에고치가 고치를 찢고 나오는 고통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나비가 될 수 없다. 고치를 찢는 것이 힘들어 보이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고치를 찢어주면 나비의 모습을 해도 날지 못한다. 무조건 속도를 강요하는 것은 과정의 소중함을, 역경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다. 노력하면 빨리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노력하는 그 자체가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이 필요하다. 누구라도 실패 없이 성공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으니 고난과 실패 역시 성공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다시 노력할 수 있다. 가끔 어르신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다면 천천히 걸어올 것을. 도착지가 똑같다면 천천히 가도 문제될 것 없다. 빠르지 않다고 큰일이 생기지 않는다. 조금 더 빨리 가겠노라 샛길로 가로지르다가 발을 헛디뎌 다리라도 부러진다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할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천천히 가다 보면 좋을 때가 많다. 천천히 주변을 살피다 보면 오르던 길에서도 내리막길을 미리 알아놓을 수 있고 사건 사고를 적절히 예방할 수도 있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이나 느끼지 못했던 것을 많이 발견할 수도 있다. 의도한 것도 계산된 것도 아니었지만 여유로운 마음은 어느덧 풍족한 행복도 느끼게 해준다. 쉽게 단정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의 끝은 없는지도 모르겠다. 다시 시작하면 끝은 언제든지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는 것이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에 달렸으니 언제라도 다시 시작한다면 끝은 홀연히 사라지고 다시 시작점이 생긴다. 시작도 끝도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냐는 나만의 결론을 내려본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온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다. 그러나 막상 일상에서의 기다림은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다. 약속 시간보다 5분 늦게 나타나는 사람을 기다리는 일도 어렵고 주문한 음식이 나올 때까지의 짧은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어렵다. 취직시험의 당락을 기다리는 며칠은 죽을 맛이고 제대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다.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어려운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 오기는 하는 것일까? 아무도 답을 모른다. 세상에서 가장 느리지만 가장 빠르게 자라는 식물이 있다. 대나무 이야기다. 자연 속에서 대나무는 참 신비하게 성장한다. 대나무는 죽순 상태로 4년을 보낸다. 죽순은 땅속 깊은 곳에서 4년간 뿌리를 내리고 영양을 공급받는다. 세상에 나가고 싶어 근질근질하겠지만 꾹 참고 땅속에서 4년을 꽉 채운다. 그리고 5년차가 되는 해 땅 위로 나온다. 대나무의 키는 보통 20m에서 30m까지 자라는데 4년의 시간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하루에 30에서 40cm는 보통이고 60cm까지 자라는 경우도 있다. 기다림 끝에 얻은 꿀맛 같은 성장으로 확실히 보상받는다고나 할까? 힘들었지만 기다림 보람이 있는 것이다. 자연에서 찾은 기다림의 미학이다. 세상에서 가장 느리게 성장한다고 했던 대나무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무로 역전의 명수가 된다. 가장 빠르게 자라는 나무로 우뚝 선 것이다. 이를 보면 세상 일에는 이치가 있구나 싶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기다림의 미학으로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세계 역사를 통틀어 이 사람만큼 늙은 나이에 성공한 인물이 있을까? 이 사람만큼 오래 기다린 이가 또 있을까 싶다. 바로 강태공 이야기다. 대략 3200년 전 중국 은나라 주왕의 폭정 때문에 민심이 흉흉하던 시절, 강태공은 이름 없는 한 촌에서 낚시와 글 공부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낮에는 낚시, 밤에는 글 공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신세로 세월을 보냈다. 강태공은 70살이 넘도록 40년이라는 시간이 넘도록 계속 호송세월만 했다. 견디다 못한 아내마저 그를 떠났다. 여든을 바라보던 어느 날 문공의 눈에 띄어 기적처럼 그의 스승 겸 책사가 되었다. 그 후 많은 공을 세운 강태공은 재상이 되었고 제후가 되었다. 오랜 시간의 기다림 끝에 천하를 얻은 것이다. 대나무로 성장하고 싶은 죽순의 기다림이 쉽지 않았을 것이며 평생을 낚시로 보낸 강태공의 기다림이야말로 말해 무엇하겠는가. 특별한 인생을 살다간 그의 삶을 생각해보니 기가 막힌다. 혹시 기다림을 포기했다면 강태공의 삶은 어찌 되었을까? 도저히 더는 못 기다리겠다며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딱 포기하고 말단 관직이라도 꿰찼다면
그렇게 큰 기회가 왔을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앞에 나약해질 수 있는 것이 사람 마음이다. 그러나 대나무는, 강태공은 결코 나약해지지 않았다. 굳건한 기다림으로 찬란한 영화를 얻을 수 있었다. 기다림의 순간을 체험의 순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제대로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기다림의 순간까지도 즐길 수 있다. 대나무로 성장하고 싶었던 죽순이 그랬던 것처럼, 천하를 호령하고 싶었던 강태공이 그랬던 것처럼 처참하게 도망치고 싶기만 한 과정이 아니라 자신을 채워가는 대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힘겹게 내 자리를 지켜내느라 갖은 애를 쓰고 있는 나에게 이런 굳건한 기다림은 무엇을 안겨줄까? 기다림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만 해도 설레는 날이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렇게 설레는 기분을 느끼는 것이 살맛나는 인생이지 싶다.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기.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종이 한 장 차이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엇갈린다. 위대한 업적이 이루어지며 찬란한 인류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사라진다. 종이 한 장의 차이는 이토록 위력적이다. 강한 의지와 신념은 과학을 뛰어넘는 신비한 능력을 만든다. 호박벌은 2.5cm의 체구로 일주일에 1600km를 날아다닌다. 이곳저곳 가릴 것 없이 꿀을 모으기 위해 그 한 몸 바치는 것이다. 호박벌의 몸은 매우 크고 뚱뚱한 데다 가벼워서 공기 역학적으로 날기는커녕 떠 있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호박벌의 1600km의 비행은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증명하기 힘들다고 한다. 그 먼 거리를 날아다닐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생물학자들은 말한다. 호박벌에게는 비밀이 있다고 말이다. 호박벌은 가족과 동료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오랜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비한 자연현상으로 이해하기엔 풀리지 않는 의문의 답은 가족과 동료들에 대한 사랑, 헌신의 마음이었다.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고만 생각하기엔 너무 대단한 생명체이다.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진 않았을 거예요.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오로지 혼자였으니까요. 한계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들에게 간절한 건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었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늘 너를 믿거든.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 네 뒤에는 늘 내가 있잖아. 알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 봐야 안 넘어지는 방법을 배운단다. 넘어지는 것이 일상이 되면 충격도 덜하거든. 별거 아니니 겁낼 필요 없어. 머지않아 넘어지지 않고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다. 호박벌의 비밀을 당연히 사람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가끔씩 호박벌보다 월등히 좋은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 같다. 대체 무엇을 위해 성공해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좋은 집과 좋은 차가 필요한지 새까맣게 잊은 채 그저 목표만을 향해서 달리는 맹수 같다. 문득문득 자신을 인식하기도 하지만 하루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자신의 가치를 놓치고 산다. 놓치고 사는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돈과 권력과 명성이 드높지만 그 높이만큼의 빛은 나지 않는다. 탑이 빛을 잃고 높아질수록
공허한 마음도 높아져만 간다. 호박벌이 그렇듯 사람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헌신한다. 호박벌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비행이 가능하듯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혼자만을 위해서는 어림도 없던 것이 함께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는 가능하다. 혼자만을 위한 인생 역전, 나만을 위한 인생 역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인생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다. 상처를 꺼내어 쓰다듬기. 바닷속 왕국의 공주이지만 육지의 왕자님을 사랑한 여인. 마녀와의 거래로 아름다운 두 다리를 얻었지만 대신 목소리를 빼앗겨 왕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수 없었고 자신이 아닌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한 왕자를 죽일 수 없어 물거품으로 변한 비운의 여인. 이토록 아름답고 슬픈 동화 인어공주를 쓴 사람은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데르센이다. 엄지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성냥팔이 소녀 등 약 200여 편의 그의 작품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인류 문학사상 위대한 걸작을 남긴 안데르센이 처음부터 작가의 꿈을 꾸었던 것은 아니다. 본래 안데르센은 배우가 되고 싶어 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그가 배우의 꿈을 품고 14살 때 코펜하겐으로 왔지만 그를 반겨주는 극단은 하나도 없었다. 재능이 있긴 하지만 특별하진 않다. 배우를 하기엔 못생겼다 등이 그가 퇴짜 맞은 이유였다. 이후 우연한 기회에 후원자를 만나서 학업을 마쳤고 그 후 발표한 소설과 동화가 인정을 받으면서 유명세를 탔다. 작품이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안데르센의 삶은 끝없는 외로움과 지독한 열등감으로 점철되어 있다. 가난하고 비천한 집안 출신, 못생긴 외모, 구애하는 여성마다 퇴짜를 맞는 등의 상처는 그의 작품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만약 그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유복하게 자라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평온하게 살았다면 인어공주, 미운 오리 새끼 등 독특하고 개성 있는 캐릭터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평생 그가 쌓아온 상처들은 다른 어떤 작품 속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만의 개성이 되어 작품 속에서 빛나고 있다. 누구나 사연이 있다. 시쳇말로 사연 하나 없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한다. 나이 들수록 격하게 공감되는 말이다. 살아가면서 폭풍 같은 사연 하나 겪지 않고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납게 불어닥친 폭풍은 세월의 흐름도 놓치게 만든다. 부모님의 빚 갚느라 20년이 걸린 이들도 많고 갑작스러운 집안의 부도 때문에 10대 때부터 가장 노릇을 하느라 사춘기가 뭔지도 모르고 보낸 이들도 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어린 동생들 키우고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느라 서러운 세월을 보낸 이도 있다. 인생이란 나의 것이면서도 온전히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의 인생이지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에 내 마음대로 온전히 선택할 수도 없다. 나의 의지 혹은 타인의 의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숱한 사건들을 맞이하고 그 속에서 사연이 탄생한다. 사연은 삶의 흔적이다. 내 인생의 한 편을 차지한 책장이다. 간직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버릴 수도 없다. 지나고 보니 사연은 내가 살아낼 수 있던 삼시세끼였다. 열정을 토해낼 수 있는 원천이자 도끼를 품게 만든 동기부여이기도 하며 풍성한 과일을 맺게 한 걸음이기도 하다. 있어도 반갑지 않고
없으면 반쪽짜리 인생같이 느껴지는 묘한 것이다. 단풍이 봄꽃보다 아름다운 이유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빛이 발했기 때문이다. 이 말처럼 거친 세월에 꺾이지 않고 버텨낸 세월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지 모르겠다. 사연은 단풍보다 아름다운 꽃이다.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행복했던 순간보다 가슴 답답하고 고달팠던 시간들의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뇌가 햇빛보다는 천둥 번개를 더 잘 기억해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금 행복하면 힘들었던 그 순간들도 따뜻한 마음으로 기억되지만 내가 지금 힘들면 행복했던 기억들마저 힘겹고 애처롭게 추억하게 되지 않나요? 오늘을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기보다는 내 남은 날의 첫날이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루를 웃을 일 만들며 산다면 내 힘든 과거조차도 아름답게 간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